자, 오늘 좀 흥미로운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요? 늑대, 여우, 곰이 땅을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네, 공유하고 있었죠? 근데 늑대가 다른 친구들 동의를 일부 얻어서 거기다 건물을 딱 지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건물은 일단 늑대 소유가 됐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갑자기 늑대가 땅을 나누자고 제안하는데 이게 방식이 좀 이상해요. 뭐 가운데만 뚝 자르자거나 아니면 도로변만 자기가 갖겠다거나. 당연히 다른 친구들은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그렇죠. 여우랑 곰이 거절하니까 늑대가 아예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내버린 거예요. 소송까지요?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건물 때문에 이거 물리적으로 나누기가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아예 전체 땅을 경매에 넘기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이네요. 혹시 지금 누군가와 부동산을 같이 가지고 계신다면 이런 일이 생기면 얼마나 까다로울지 상상이 되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제공해 주신 자료 공유 토지 건물 법정 지상권의 함정 이걸 바탕으로 좀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공유 토지랑 그 위에 지어진 건물 그리고 법정 지상권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얽혀 들어가는지. 네, 여기서 법정지상권이라는 건 간단히 말해서 건물 주인이 그 건물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남의 땅이라도 쓸 수 있는 법적인 권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핵심 질문이 이거죠. 늑대는 도대체 왜 경매를 원할까? 뭔가 속셈이 있어 보이는데요. 아마도 경매를 통해서 땅을 좀 싸게 사들이고 자기 건물은 그대로 유지하고 뭐 이런 계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때 이제 법정지상권이 딱 필요한 거죠. 아하. 땅 주인이 바뀌더라도 내 건물은 계속 쓸 수 있게 하는 그 권리. 정확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바뀌어도 건물주는 계속 그 땅을 사용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늑대 계획대로 만약에 공유 토지 전체가 경매로 넘어가면 늑대 건물은 그냥 자동으로 법정 지상권을 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그렇게 또 간단치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거든요. 판례가 있군요. 네, 공유자 중 한 명이 다른 공유자들 전부가 아니라요. 일부의 동의만 얻어서 건물을 지었어요. 네, 이번 경우처럼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그 건물을 지은 사람의 지분만, 그러니까 땅 지분 일부만 경매로 넘어갈 때는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된다고 봤습니다. 왜죠? 집은 넘어갔고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 왜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건물이라는 게 특정 지분 위에만 딱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유지 전체를 사용하는 거니까요. 그죠. 땅 전체를 쓰는 거니까. 네. 그런데 일부 공유자 동의만 받고 지은 건물에 법정지상권을 덜컥 인정해버리면 동의 안 했던 다른 공유자들 있죠. 그 사람들의 토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일리가 있네요. 확실히. 근데 늑대가 만약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죠? 나는 지분 일부만 파는 게 아니라 토지 전체를 경매로 넘기는 거다. 그러니까 상황이 다르다. 이건 형식적으로 다 같이 파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면요. 이거 뭐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사안의 아주 교묘한 부분이자 핵심입니다. 본질이요? 네. 늑대가 스스로 경매를 유도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소송 걸어서 경매로 가자고 했죠. 네. 그리고 그 경매 결과로 법정지상권을 얻으려는 의도가 너무 명백하다면 이건 법정지상권 제도를 악용하는 일종의 편법, 그러니까 꼼수로 볼 여지가 아주 크다는 거죠. 꼼수. 애초에 모든 공유자의 완전한 동의 없이 건물을 지은 것 자체가 사실 문제의 시작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절차만 따라간다고 해서 그 결과까지 무조건 정당화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 이면에 있는 의도, 다른 공유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그런 의도가 보인다면 법원이 제동을 걸 수도 있다. 네, 법원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법 조항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행위의 실질적인 내용, 당사자의 진짜 의도, 그리고 전체적인 공정성 같은 걸 다 고려합니다. 하긴 이런 경우까지 법정재산권을 쉽게 인정해버리면 그렇죠. 공유자들끼리 믿음은 다 깨지고 너도 나도 비슷하게 다른 공유자 권리를 침해하려고 들 수 있겠죠. 이건 뭐 공유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늑대의 건물은 법정재산권을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이건 법이 보장하는 권리라기보다는 그 권리를 얻으려는 탐욕, 자료에서 말한 것처럼 법정지상권 욕에 가깝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역시 공유관계에서는 처음부터 투명하게 합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만약에요, 법이
이런 부동산 분쟁에서 당사자들의 숨겨진 의도나 맥락 같은 건 전혀 보지 않고 오직 형식적인 절차, 그 결과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한다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형식만 본다면. 네, 사람들이 같이 뭔가 재산을 소유하거나 투자하는 방식 자체에 큰 변화가 오지 않을까요? 어쩌면 법의 호점을 이용하려는 또 다른 창의적인 꼼수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와,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데요. 법의 형식과 실질 사이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이 문제에 대해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